전국에 계신 휴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휴엔컴퍼니 대표이사 유석우입니다. 오늘 2시 비즈슈머 컨퍼런스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생중계 전 세계로 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즈슈머 컨퍼런스는 매일같이 2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비즈슈머 마케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참석 휴엔컴퍼니를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많은 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사무실에서 또는 직장에서 많은 곳에서 이 방송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휴엔컴퍼니 비즈슈머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뭔가를 새로워야 된다.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거나 그 새로운 것을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만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비즈슈머 컨퍼런스, 비즈슈머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니만큼 새로운 비즈니스가 어떠한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휴엔컴퍼니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엔컴퍼니는요, 올해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제가 8년에 이 회사를 준비해서 1999년 1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빌딩입니다. 이 빌딩 5층에서 이 빌딩이 원래 태동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7층짜리가 15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오픈하는데 굉장히 뜻깊어요. 네, 그래서 이 업계에서 20년 차가 됐다. 그것만으로도 회사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롱런한다는 것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좀 받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21세기 포유, 제가 창업할 때 당시의 이름은 21세기 포유였습니다. 재작년에 사회공헌에 걸맞는 이름으로 회사 사명을 바꾸자 해서 사내 공모를 해서 휴엔컴퍼니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엔컴퍼니가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휴엔컴퍼니는 휴는 HUE, 이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신념 등의 색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을 갖고 있는 그 신념 자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N자는 뉴 노멀의 약자입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면 새로운 시대 변화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신조어입니다. 그게 바로 뉴 노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념, 그런데 새로운 변화의 표준이 되는, 항상 시대가 변화하는 표준을 이끌어가는 회사가 되겠다 해서 휴엔컴퍼니입니다. 예. 휴엔컴퍼니, 저희 21세기 포유보다는 저희 브랜드로 먼저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회사 이름을 닥터큐로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년 전에 닥터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닥터큐는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화장품 이름입니다. 화장품 이름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 닥터큐라는 브랜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모낭충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죠. 여러분 피부에 벌레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모르세요? 아시죠? 본인 피부에 벌레를 직접 못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못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 얼마나 내 피부의 영양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데모덱스라는 벌레가 우리 피부에 살아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밝혀내신 분이 세계 피부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신 큐쿠이준 박사님이십니다. 평생을 연구하셔서 의사로, 피부과 의사로, 피부학 박사로
사시면서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치료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피부에 이러한 모낭충이 살더라. 그래서 평생을 바쳐서 이 모낭충을 우리 피부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걸 다 바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아이템이 닥터큐라는 브랜드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국에 지금 나가 있고 그것이 아직 단 한 군데도 실패를 거둔 데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벌레인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죠.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여기 발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확대한 발톱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게침이 있어요. 이 집게침을 피부에 꽂아가지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려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시려면 여성분들 거하고 남성분들 거 똑같이 한번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보세요. 그러면 누구께 더 뚱뚱할 것 같습니까? 왜요? 네, 맞습니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께 훨씬 더 뚱뚱합니다. 영양을 많이 먹어요. 본인 거 한번 테스트해 보셔도 됩니다. 얼굴에 있는 거하고 머리에 있는 거 두 개를 뽑아다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디께 뚱뚱할까요? 네, 머리에 비해서 얼굴에 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혹시 얼굴이 간지러우면 이렇게 긁으시잖아요. 네, 긁으시는 이유, 딱 긁으시는 분에게 잠깐 스톱. 방금 긁으셨죠? 왜 긁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유가 이 데모덱스가 모공 속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이 발톱이나 집게침으로 이 안에서 헤집고 다니면서 신경을 건드리면 간지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 집에서 TV 보시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불을 한번 다 끄고 TV를 봐보십시오. 그때 성인분들 보면 오후에 얼굴 기름기 막 끼죠. 그럼 얼굴에 기름기가 낄 때 간지러운 건 다 알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기름이 살아있을까요? 기름이 막 우리 피부를 건드려서 뭔가를 하나요? 말씀드렸듯이 이 빛을 싫어합니다. 이 빛이 있으면 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채취해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불 끄잖아요? 조금 있으면 기어 나와요. 예. 그리고 얘들이 기름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기름이 딱 껴져 있으면, 예, 올림픽하고, 그러니까 간지러워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전 세계 유일해요. 이 닥터큐라는 브랜드가. 그러니까 제가 98년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벌레인데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를 탁 움직이게 했던 건 뭐냐면 한 나라의 독점권을 한 명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점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나려면 휴앤컴퍼니에서밖에는 못 만나요. 다른 데서도 우리도 모낭충을 없앤다, 이렇게 이것 쓰면 모낭충이 없어진다 그러면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달라.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논문이 발표된 것이 이 박사님의 논문이에요. 그걸 다 인용해서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거는 되겠다. 뭐가 되겠다? 단순합니다. 이걸 잘 팔리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1998년에 회사를 준비를 했고 그것은 피부샵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고객에게 바탕으로 해서 고객과 접점해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해왔던 소호 프랜차이즈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호 프랜차이즈 마케팅, 그냥 소호 프랜차이즈 마케팅이라는 명명을 했느냐? 이 피부샵 프랜차이즈를 하니까 피부샵 원장님들의 수익이, 여기 혹시 피부샵을 하고 계신 분들, 피부샵을 하면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마사지죠. 고객 관리, 피부 관리를 하는 쿠폰을 끊어서 거기에 따른 소득을 얻어요. 그리고
물건을, 제품을 판매를 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마진을 취합니다. 또 없어요. 그래서 그 피부샵 브랜드에 저희가 어떠한 마케팅을 도입을 시켜서 이 피부샵을 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였어요. 어떤 원리냐면 내가 피부샵을 해서 내가 소비자들을 관리하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피부샵을 열면 그쪽 나로 인해서 생긴 피부샵에서 일어나는 매출도 나의 매출로 합산을 해서 인컴을, 소득을 주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적용시켰더니 피부샵 분야에서는 하나의 블루오션이 되어버렸어요. 보도 듣도 못한 수익 구조가 하나가 더 생겨버리니까 굉장히 그때 나름대로의 바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쪽에서는 저희 보고 이단하다, 돌연변이다, 무점포 사업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뭘 했습니까? 유점포 유자본으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열었더니 이제 많은 기업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잘 해왔더니 저희를 벤치마크 비즈니스를 하는데 샵을 내고 매장을 내고 하는 게 이제는 다반사가 되어버렸죠. 그것을 시조를 연 것이 바로 저희 휴앤컴퍼니입니다. 그렇게 쭉 회사를 해왔고요. 저희 주요 연역들을 쭉 살펴보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1999년 1월 1일 창업을 해서 제가 1월 3일 날 첫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5층이었어요. 위에 5층의 강의장에서 제가 첫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변화를 했고요. 이제 특별한 것이라면 2016년 1월 1일 제2의 창업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비즈 슈머 마케팅이에요. 자, 비즈 슈머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슈머는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프로슈머는 프로듀서 플러스 컨슈머예요. 한마디로 생산과 소비자. 이 뜻은 뭐냐면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는 시대를 프로슈머의 시대라고 합니다. 직접 생산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참여시켜서 의견을 받아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것을 생산해내는 시대가 됐다. 이것이 바로 프로슈머의 시대였어요. 근데 비즈슈머는 무엇의 약자냐면 비즈니스와 컨슈머의 약자입니다. 자, 세계 최초로 제2의 창업을 하면서 비즈슈머라는 용어를 창안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비즈니스, 사업이란 비즈니스와 컨슈머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를 비즈슈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휴앤컴퍼니가 비즈슈머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즈슈머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요. 제가 한국경제신문사가 발행하는 한경비즈니스라는 잡지가 있죠. 그 잡지에 2015년 통권 1016호째 칼럼으로 제가 쓴 칼럼이 실렸어요. 이렇게 실리면서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비즈슈머 마케팅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이 시대는 이제는 소비자가 소비자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다. 기업에 내가 마케팅에 참여를 하고 기업의 유통 광고에도 참여를 해서 내가 당신의 기업에 소비도 해주지만 마케팅과 광고를 해줄 테니 나에게 대한 그 대가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똑똑한 소비자의 시대가 앞으로 열린다라는 것이 바로 비즈슈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를 하시면서 어떠한 소비를 하시든 그 소비를 그냥 흘려보내는 소비를 하지 않으시죠. 뭔가 혜택을 받는 소비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시대가 올 건데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이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일일이 계약을 따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즈슈머의 시대에 치면서 많은 기업들과 개인이 찾아가서 내가 소비를 해줄 테니까 광고해 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합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기업이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 휴앤컴퍼니가 비즈슈머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휴앤컴퍼니가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회사에서 이러한 유저들을 확보한 다음에 많은 기업과 생산자들과 함께 계약을 해서 그 사업권을 이 안에다 가져다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저희 휴행 컴퍼니와 함께 하시면서 소비만으로도 이 사업의 자격을 따고 그 사업의 자격을 가지고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는, 나도 소비를 하지만 소비자가 소비자를 낳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낳는 그러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비즈슈머의 세상을 열어보겠다 만든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 안 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까지 저는 2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1996년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저는 사회의 초년병으로 사회의 첫 발을 뭘로 시작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으로 내디디면서 시작을 했고 22년 오로지 한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장에 제 인생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다가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수많은 기업의 회사들을 컨설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년 반이었지만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결론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안 맞는 이유가 처음에 제가 바라본 순수한 본질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았어요. 많은 기업에서 사업자였으면 몰랐을 것을 제가 제가 처음에 생각한 네트워크 본질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소비자가 어차피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A 슈퍼마켓이 있고 B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런데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차피 쓸 것을 여기서 사면 그냥 소비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A 마켓이 이 B, 그럼 당연히 여기 쓰겠죠. 좋은 제품을 쓰면서 이거를 나의 실적으로 인정받아서 나에게 소득으로 캐시백으로 이러면 할 이유가 없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본질을 가지고 누구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시대적으로 앞선 뭔가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제 사업으로 선택을 했고 2년 동안요. 그러면서 저는 8년 정도를 경험하고 책이 100만 불짜리 네트워크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지금 22만 부째, 23만 부째 나가고 있어요. 뉴욕에서도 지금 주문이 들어옵니다. 네트워커들이요. 제가 이 책을 내고 돼 있냐면 이 책 비전을 주기 위해 쓴 책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절실한 마음에서 펴낸 비판서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제 학위 논문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냈습니다. 제 석사 학위 논문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박사 학위는 경영학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쓰고 책을 분들이 인터넷에서 한국 마케팅 신문을 검색하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가 수년 동안 매주 연재한 제 칼럼이 나옵니다. 네트워크 칼럼이에요. 그러면서 그 네트워크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유서구의 독설 토크입니다. 아예 제목 자체가 독설이에요. 저를 보지 않고 그 신문부터 보신 분들은 저를 과격단체로 몰아버리세요. 왜냐하면 워낙 심하게 독설을 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독설을 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제 인생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수많은 기업들로 인해서 왜곡되고 변질되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본질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떠들고 싶었어요. 저 아마 진짜 오래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욕은 진짜 제가 듣도 보도 제가 신문에 칼럼을 한번 독설로 하면 연재를 하면 매주간 연재를 했는데 메일로 그 욕의 대부분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거죠. 안 그래도 이미지가 안 좋아 죽겠는데 네가 그렇게 부정적인 거 하면은 대중들이 이거는 대중 신문인데 이거 보고 이거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또 네가 뭔데 비판을 하냐 하면서 밤길 조심해라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예.
꿋꿋하게 버텼어요. 단 한 명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뭐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이 길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걸 비판한 것뿐이에요. 특별히 어떠한 뭘 다른 걸 하자고 비판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러니까 했으면은 아마 진정성에서 의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순수하게 바라본 네트워크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기업들은 싸고 좋은 제품으로 원래 써야 되는 제품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마진을 확 붙여가지고 이거 팔면 이거 전달하면 이걸로 수당 줄게요. 수당 이만큼 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이걸로 사람을 꼬셔대기. 그걸 회사를 들어가서 그걸 그 말로 또 꼬셔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 놓고 돈 먹기가 됐습니까? 투자하는 비즈니스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본질을 이야기하고자 학위 논문으로 쓰면 인정받겠다. 웬걸요. 아무리 노력해도 대중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인식하는 것은 점점 시간이 안 좋아진 겁니다. 저라고 제가 크게 할 말이 없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것을 본질을 이어갈 수 있는지 저조차도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비판만 계속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합류하려 하지 않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분이 누구냐면 저하고 동료 교수님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중앙대에 있을 때 이 교수 이 세상에서 그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걸 종사하는 걸 떳떳하게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지 못하는 업계치고 성공한 업계가 있는 이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자신의 잡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갖는 비즈니스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맹렬하게 근데 그게 제 인생입니다. 대중이 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제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선택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떠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그래서 바꾸기를 택한 거죠.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다 2014년도에 비주 슈머라는 용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겁니다. 왜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주 슈머라는 용어가 딱 떠올랐을 때 제가 희망을 본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프레임에서 나와서 우리만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봤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사이즈가 컸어요. 프로슈머는 생산과 소비자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비즈니스는 사업과 소비자예요. 프로슈머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전부 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들어와 컨슈머라는 테두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이즈가 큰 프레임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누가 쓰고 있을 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다퉈서 제가 모든 부분에 다른 데서 이제 비주슈머 못 씁니다. 왜 그럴까요? 침범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또 제가 이거 비주슈머 한다 그러면 또 도구나 카우나 다 나서가지고 또 비주슈머 한다고 몇 기업에서 비주슈머를 쓴다고 해서 공고장 받고 다 내렸습니다. 우리만의 비주슈머 마케팅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정말 깨끗하고 자랑스럽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은 성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이 15년 걸렸습니다. 15년 동안 책 못 써서 안 쓴 거 아닙니다. 다른 책들은 썼어요. 해결책을 못 마련했기 때문에 제가 못 쓴 거죠. 그래서 비주슈머 마케팅을 해보자라고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6년 1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제2의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7년 8월입니다. 비주슈머 시즌 1을 보냈어요. 이제 시즌 1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토대 위에 이제는 성을 쌓아야 되겠다 해서 비주슈머 시즌 2를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비주슈머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저는 이거 말할 때마다 제가 짜릿짜릿합니다. 네, 스스로 짜릿짜릿해서 죄송한데, 이거 제가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제가 1996년에 그 젊은 나이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보고 이 문구에 반해서 저는 사업 시작했어요. 이 세상 모든 이들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저한테 자영사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본질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아낌없이 주고 안 할 이유가 없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변질이 되니까 더 이상 이 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비주슈머 마케팅을 하면서 자신 있게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한번 제공해 보겠다라고 이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과연 이 비주슈머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요, 냉철한 눈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주슈머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단 한 장의 PT로도 설명이 끝납니다. 간단해요. 자, 이 한 장의 PT로 저는 설명을 다 끝낼 자신 있어요. 자, 세상을 담는 플랫폼을 만들다라는 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원이 있어요. 이 파란색 원이 바로 저희 휴앤컴퍼니입니다. 그 위에 플랫폼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플랫폼. 뭡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정거장이에요.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플랫폼이에요. 소비 플랫폼이다 하면 뭔가를 통해서 소비를 하면 소비 플랫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플랫폼에 접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생활을 못해요. 왜? 여러분 휴대폰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플랫폼으로 접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모든 것이 앞으로 플랫폼이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자, 저희 휴앤컴퍼니 안에 이 세상에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무엇을 담아보겠다? 소비를 담아보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생산자들과 저희가 함께 소통을 해서 계약을 해서, 자, 제가 아까 비주슈머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대는 기업의 소비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 거 광고해 줄게, 유통해 줄게, 마케팅 해 줄게, 거기에 따른 대가를 내놔 라고 하는 시대라고 했죠. 그런데 소비자가 직접 하기가 뭐 하잖아요. 계약도 안 될 뿐더러 저희가 대신하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대신 수많은 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따내서 그 아이템을 여기다가 넣어놓겠다는 겁니다. 그 넣어놓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수고를 하실 필요 없이 소비자분들은 저희 휴앤컴퍼니의 멤버가 되시면, 이 자격을 따시면 이것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업권들을 가지고 있는 길을 저희가 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즈슈머 마케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시고 어떤 걸 하셔도 수익성이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내 것을 비즈니스를 할 만한 아이템이냐, 상품들이 있느냐, 그리고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져보시라고 모든 이들, 이 방송이 전 세계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휴대폰만 지금 접속하셔가지고 휴대폰만 딱 누르면 이 방송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오락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소비자들은 만약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합당하고 비전이 있고 괜찮다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안에 넣어놓은 수많은 사업권을 가지고 비즈니스도 할 뿐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어차피 이 안에서 소비하는 게 더 낫다면 소비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윈윈.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비를 하시면 다른 데보다 소비하는 게 더 낫다. 소비자도 이득을 볼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들어온 기업들도 자신의 광고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이들이 알아서 광고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으로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 양쪽에서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 제 것이 저의 저희 휴행 컴퍼니가 나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타당성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안에 타당성을 따져보시는데 어떤 걸 따져보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정말 이 안에 내가 이것을 안에 멤버로 되었을 때 이것을 다른 이들이 나도 소비를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소비를 할 만한 이러한 아이템들이 있느냐, 상품들이 이 안에 존재하느냐를 먼저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템은 크게 분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업 제휴 아이템들이 있어요. 즉 많은 기업의 사업권들이 있고 대리점권들이 있고 무슨 뭐 총판권들이 있죠. 그것을 저희가 그 기업과 상대를 해서 그것을 따옵니다. 예를 들어 대리점이라면 대리점권을 따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와 멤버가 되시면 그 대리점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먼저 보시죠. 통신 3사, 통신 휴대폰, 어차피 여러분들 쓰시는 휴대폰 있죠. 그리고 상조, 그리고 쿠첸, 통인 익스프레스, 에단라이프, 상조 2사, 퍼스트데이터는 카드, 단말기 여러분 쓰시죠? 예. 그리고 캡스, 보안업체죠. 청혼 아이스, 삼성,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IPTV, 애플, 그리고 YBM 이러한 기업들과 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봤다라고 할 정도의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총판권들을 저희가 지금 계약을 통해서 여기다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익이냐고요? 예를 들어 내 휴대폰을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어차피 바꾸실 거 아니겠습니까? 쓰실 거 아니에요, 평생. 이제까지 어디다 마진 주고 쓰셨습니까? 대리점에, 집 앞에 그 대리점에 가서 나는 마진을 주고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당연히 그 마진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대리점? 사장님이 돈 투자해서 대리점 차려놨으니까 당연히 마진 가져야 되죠. 내가 쓴 통신요금의 몇 퍼센트, 왜?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통신 3사의 아이템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휴행컴퍼니 멤버가 되셔서 휴대폰을 바꾸시면 멤버가 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대리점 사장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왜? 저희가 그 대리점권을 나눠드렸으니까. 그러면 내 휴대폰을 바꾸면 내 마진은 나한테 들어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나는 저 대리점 사장님한테 마진을 주고 써야만 돼 라고? 왜? 그래야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어?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진 주고 쓰셔도 돼요. 휴행컴퍼니 멤버가 되셔서 내가 쓰는 마진을 내가 돌려받으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하고 똑같죠. 쿠첸 저희가 계약할 때 그분 기억납니다. 저희가 계약 발표를 딱 쿠첸 밥솥을 사셨어요. 쿠첸 기업에는 죄송하지만 그분 반품했습니다. 예, 반품했어요, 진짜로. 이틀 됐대요. 쿠첸 밥솥 사신 지. 그러니까 이 쿠첸하고 계약할 건 빨리 얘기했어야죠. 제가 어떻게 일일이 전화드려서 저희 쿠첸하고 계약합니다는 얘기를 할 수 계약한 다음에 왜 이거 사면 마진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제는 개인이 쿠첸에 가서 내가 이거 계약해주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다른 대리점에도 똑같이 그렇게 줍니다. 저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권을 가져다가 여기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아이템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대리점 사장님이 자기 거 당연히 자기가 갖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휴대폰이나 가족들 휴대폰을 바꿔주면 그 마진은 나에게 들어와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화면에 있는 대리점권을 얼마가 들을까요? 개인적으로 따신다면 그 엄두를 못 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비즈슈머 마케팅으로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권 따다가 자영사업의 기회를 부담 없이 드린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걸 제가 기업 오너들, 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정상적으로 봤겠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안 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혜택만 받으면 뭐가 남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시대의 패러다임을 새로 갖고 가려면 비주 슈머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이맞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제휴 아이템이 있고 두 번째 전략적 기술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여러분 여기 닥터 큐 5가지를 가지고 회사가 창업을 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말 좋은데 이거 쓰고 싶은데 어떤 마켓에서도 안 팔고 이 가게에서만 판다 그러면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기술들이에요. 다 관련된 올가닉 기업과 저희가 제휴를 해서 라인이라는 것을 독점으로 저희가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가닉 중에 올가닉의 기술,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히트 상품이 있죠. 바로 이것이 휴 PDRN DNA입니다. PDRN이라고 하는 그 성분 자체가 새로운 화장품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뭐 화장품 줄기세포니 뭐니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시장에 연어 정액에서 추출하는 PDRN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을 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현재 이 화장품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도 계속 시리즈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연치유,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 자연치유 밴드를 검색하시면 오셔서 매일 증상을 올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픈 것을 올립니다. 그러면 세포교정학회, 대한민국의 세포교정학회, 한방세포교정학회에서 전문가들, 한의사, 약사분들이 직접 그 처방을 내려주세요. 거기에 따른 그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을 내려주는 그 상품이 아이템이 저희 휴앤컴퍼니 안에 있는 아이템들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왜요? 그 세포교정학회 그리고 이 JBK 랩이라고 하는 여기에 수장인 장봉근 소장님이 세포교정학회의 회장님이세요. 한방세포교정학회의 또 교육위원장이세요. 그들과 저희가 독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밴드는 저희 휴앤컴퍼니 밴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연치유 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다가 자신의 증상을 올리고 그렇게 하시면 다양한 이 해결책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연치유, 해나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유독 저희 라디코 엔젤 해나가 지금 강세인가요? 그것은 거기에 걸맞는 기업과 저희가 독점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도의 라디코라는 회사와 저희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라디코가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발주자입니다. 해나는. 후발주자인데 제가 해나를 취급하려고 할 때 선발주자들을 뭔가를 앞서지 않고서는 이 해나의 의미가 없겠다 해서 찾았더니 라디코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독점 계약을 따내면서 해나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도 저한테 라디코하고 계약이 안 됐다면 해나 시장에 진출했겠습니까? 저는 진출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진출을 했었으면 그냥 다른 외부 거 받아서 이렇게 전략기술 아이템으로 넣지 않고 일반으로 뺐겠죠. 일반 상품으로. 전략적 기술 아이템. 그 외에도 지금 여러분 생리대 파동 난리 났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반사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것이 나오기도 전에도 저희 거를 써보시면은 다른 거 못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생리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 애니원 생리대가 지금 아주 불티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한 생리대 그리고 안전하기만 한 생리대 저희는 안전은 기본이었죠. 저희한테는 기본이었고 아마 데몬스트레이션을 직접 보시고 저희 생리대를
생리대에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은 생리대가 필요 없으신 분 빼놓고는 다 관심을 갖는다 할 정도로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그런 약 200여 가지의 지금 현재 기술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야 됩니다. 일반적인 대기업들이 어차피 써야 될 것도 갖고 있겠지만 이 마켓만한 그들만의 전략적 기술 아이템이 있어야 또 이 시대에는 빛을 보죠. 자, 이것이 이런 전략적 기술 아이템 또 회사 제휴는 끊임없이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매달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 소비 아이템입니다. 일반적 소비 아이템이라는 건 밖에도 있는 게 그대로 여기 똑같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휴엔 홈쇼핑, 자, 이번 주부터 이제 홈쇼핑이 시즌2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시즌2로 진행이 되면서 이번 첫 방송을 31일 9시에 하죠. 자, 이번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2번, 3번의 홈쇼핑이 이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휴엔 홈쇼핑 그리고 휴팡이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를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반 휴엔몰에 들어오시면 10만여 가지가 좀 안 됩니다. 그 아이템이 런칭이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머리끈도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머리끈 좀 살라고 했더니 머리끈도 많더래요. 예, 그 정도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템들은 밖에 있는 상품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상품의 질이 똑같아요. 밖에 하고. 그렇다면 뭐의 경쟁이겠습니까? 가격과 혜택의 경쟁이겠죠. 그래서 지금 휴엔 홈쇼핑과 휴팡 대한민국 최저가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보다 싼 데는 오픈마켓 다 뒤져보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홈쇼핑과 휴팡 운영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아이템은 시즌1에 해당되는 아이템들이에요. 저희가 시즌2를 열었을 때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제는 생필품들 그리고 반드시 써야만 되는 생필품들, 소비재들 그리고 지금 일반 소비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킬러 아이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맹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발표를 하고 싶은데도 눈에 시선에 보일 때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 성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걸 선천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2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아니면 비전 주는 게 좀 꺼려졌어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준비하고 있고 곧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프로 마케터십니까? 아니시죠.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입니까? 누구에게 당신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사업입니까?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에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주슈머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러한 패러다임도 패러다임이지만 소비자가 뚝딱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제일 간단하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손 안에 있는 이 휴대폰으로 뚝딱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나 이건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휴대폰 전화 받고 쓰는 것밖에 못한다 해도 그런 분들도 간편하게 배워서 하실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만든 것이 이 휴월드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휴월드를 검색하시면 1.6 버전이 나옵니다. 지금 1.7 버전 업그레이드 중에 있는데요. 이 1.6 버전을 다운을 받으시면 누구든지 휴엔컴퍼니 회원이시면 여기다 휴대폰에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고요? 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콘들이 있어서 먼저 여기 비즈슈머 아이콘을 딱 누르게 되면 저희와 제휴되어 있는 이 기업들,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누르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사 가고 싶다. 그럼 통인 익스프레스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청운아이스에서 뭔가 렌탈에 쓰고 싶다. 청운아이스 누르시면 되고요.
뭐 인터넷 SK 브로드밴드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그 상품들이 쫙 뜨고 신청서 작성이라고 돼 있죠. 이걸 누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 복잡하다 싶으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치시고 전송 누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 그럼 내가 이름하고 누르면 그게 통인 익스프레스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나에게 전화가 와요. 이사하시게요? 이러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견적받고 또 내 친구가 예를 들어 이사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있는 통인 익스프레스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전송을 하면 통인 익스프레스에서 친구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사가 이루어지면 나에게 뭐가 생길 것 같습니까? 돈이 생깁니다. 뭐 했는데요, 제가? 친구한테 뭐 했습니까, 제가 지금?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광고를 했어요. 유통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사를 갔다면 나는 통인 익스프레스에 당연히 뭘 받아야 됩니까? 광고비 받아야 됩니다. 유통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통인 익스프레스로 가셔가지고 계약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니까 저희가 그 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신청서만 작성을 하면 그들이 소비를 했을 경우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수십 개의 대리점을 제휴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다 다 넣어놓을 텐데 뭐가 되겠습니까? 걸어다니는 수십 개의 대리점이 되는 거죠. 나 소비자인데 언제 어디서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소비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바로 이 비즈슈머 아이콘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사업의 방법. 오늘 보세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가지고 있어요. 방송국을. 여기는 휴이 미디어 센터입니다. 여기서 생방송 24시간 방송이 앞으로 저희가 방송국 이번에 개편할 때 24시간 방송, 그렇다고 24시간 생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24시간 방송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어떻게 사업하는지를 방송으로 볼 수 있다. 배워야 된다. 저 아이템을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배울 겁니까?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방송을 보고 이 녹화 방송을 보고 이 안에서 얼마든지 들어오면 다양한 방송들, 제가 이 사업 설명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송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제품 교육 또 뭐 이런 이 사업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러한 방송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업 설명회들 또 이 제품들은 어떻게 쓰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홈쇼핑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익히고 전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각 기업에서 직접 대기업들에서 나와서 방송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송국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저희 방송국에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어떠한 아이템들과 어떠한 기술력들이 있는지를 보시고요. 방송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으로 했다면 꿈을 꾸십시오. 어떤 꿈? 내가 이 휴TV에 여기 나와서 내 방송을 내가 가지고 비즈니스 하겠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SBS, KBS, MBC에 데뷔하시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TV는 데뷔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경력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이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얼마든지 휴TV, 내 방송을 내가 찍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여러분, 저희 시즌2에서 제가 어제 이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즌2에서 이제 실현할 것이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22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글로벌에 대한 비전을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글로벌은 앉아서 글로벌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내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전 세계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내 샵에 들어와서 내 마켓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서 그것이 나에게 소득이 되게끔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외국 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으신 분 필리핀 한번 날아갔다 오면 1,000만 원 깨집니다. 비즈니스 하는데. 그 정도 돈 버십니까?
돈 버신다 해도 그것이 곧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래서 다 많은 기업들은 글로벌을 한다, 다 비전용으로 합니다. 모두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비전용으로 글로벌을 나간다. 우리 어디도 나가 있다, 어디도 나가 있다, 어디도 나가 있다 하는 이유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 나가 있다고 비전 줘가지고 한국에서 매출 올리려고 글로벌을 나갑니다. 그럼 글로벌을 왜 나갈까요? 진짜 글로벌이 뭔지 제가 한번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말 빠른 빛의 속도로 글로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플랫폼, 내가 가진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상대할 시간이 이제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저희가 이 방송이고요. 또 홈쇼핑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홈쇼핑을 지금 하고 있죠. 홈쇼핑에서 나도 들어가서 방송을 보고 최저가에서 구매를 하지만 이것을 앉아서 홈쇼핑을 이용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문자 보내실 줄 아시죠? 예, 그러면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회원 등록이 돼 있으셔서 6자리 회원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www.bijusumo.com이라는 것을 문자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슬래시를 하시고 hs라는 것을 써보세요. 그리고 슬래시 닫고 뒤에다가 여러분들 6자리 회원 번호를 붙여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 휴대폰에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뜹니다. 휴엔 홈쇼핑 이렇게 뜹니다. 친구한테 이런 카톡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한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라고 답변하시겠죠. 그러면 나 이 홈쇼핑 오픈했다. 그런데 여기 국내 최저가니까 들어가서 쇼핑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들이 누르면 이 홈쇼핑이 이렇게 뜹니다. 홈쇼핑, 이건 쇼팡.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방송 보고 최저가인지 확인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있으면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 쓰시는 순간에, 소매하는 순간에 그 매출은 누구의 매출로 잡혀요? 나의 매출로 잡힙니다. 그리고 CV라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지금 막 히트치고 있는 고등어 CV 4,000. 4,000이라는 뜻은 뭐냐면 누군가 구매하기를 누르는 순간 내 통장에 4,000원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내서 홈쇼핑을 가지고 내가 소득을, 마진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가 현실이 된 거죠. 이렇게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이제 여러분 이 홈쇼핑에 이제 좀 집중하실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매주 2회에서 3회 홈쇼핑이 막 하면 여러분 홈쇼핑 하실 때 홈쇼핑 하기 전에 마구마구 뿌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뿌리실 때 국내 최저가 홈쇼핑이라는 걸 꼭 넣어주시고, 어디 이 제품 보도 듣도 못한 제품이 아닙니다. 지금 홈쇼핑과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중에 최저가란 뜻이에요. 그리고 자, HS를 HTV로만 바꾸면 저희 방송 전체를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방송 전체, 방송 하나하나 보면서 나 이 방송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그 위에 공유 버튼 눌러서 그 방송만 보낼 수도 있고요. 홈쇼핑 보낼 수 있고요. 제품 보다가 제품 아이템 하나하나만 내가 눌러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제품 아이템 하나하나만 또 보내실 수가 있어요. 또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bijusumo.com을 한 다음에 회원번호만 하면 우리 회사 휴엔컴퍼니의 모든 정보를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별, 카테고리별 아이템의 그런 정보라든지, 이 강의도 여기 대표이사 유서구란에 딱 들어가게 되면 다 녹화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 안에서 카카오톡 문자만 쓸 줄 알면 누구나에게 다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자, 이렇게 내 손 안에서 뚝딱뚝딱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바로바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걸 보냈을 때 그들도 나처럼 멤버십에 뚝딱 가입을 해서 여기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휴월드 1.6 버전입니다. 1.6 버전. 제가 1.6 버전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금 업그레이드된 버전 시즌2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통합 어떤 플랫폼이 아닌 정말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지금 시즌
시즌2에서 1.7 버전이 오픈될 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아이템과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직접 들어오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마지막 테마인 인컴 부분입니다. 비즈니스는요, 예를 들어 소비자로서 그냥 물건을 쓰고 싶다면 싼 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휴앤컴퍼니 홈쇼핑이나 저희 그 슈팡 그리고 다양한 상품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소득을 얻느냐? 인컴입니다. 바로 내 수익성이 얼만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비즈니스는 수익성입니다. 그 수익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저희 비즈슈머 수익성은 제가 직접 보상 플랜을 만들었기 때문에 휴앤컴퍼니의 보상 플랜을 만든 사람이 접니다. 제가 보상 플랜으로 저는 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보상 플랜을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슈머가 세상에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소득을 던져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크게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플랜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휴앤컴퍼니 회원이 되셔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십시오. 이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이 정도의 실적이 일어나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휴플랜이라고 하는 보상 플랜을 법적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휴플랜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휴플랜을 통해서 인컴, 지금 소득을 얻고 계세요.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걸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몇 분만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 이분은 2016년 12월에 스타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플랜 B, 이분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플랜 B로 사업을 하세요. 부업입니다. 주 전략을 기업 제휴 아이템들 있죠. 그 기업 제휴 아이템들을 현장에서 원래 영업부에 계신 분이라 영업을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휴앤컴퍼니를 딱 만나시더니만 전 기억이 나요. 강의를 하는데 하루 1시간 내내 웃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영업부에서 딱 한 개 영업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한 개 영업하는 회사에 들어가기도 무지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영업의 기회를 자기한테 그냥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역시 영업을 잘하세요. 그래서 2017년 3월 사업소득을 분석을 해보니까 112만 원을 버셨어요. 플랜 B로 휴대폰 상조 블랙박스 인터넷, 이것을 현장에서 영업을 하셔서 소득을 이렇게 얻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2016년 12월 스타트업을 하셨고 플랜 B 역시 부업입니다. 부업으로 비즈니스를 하셔서요. 2017년 2월 저희는 매 주별로 이 페이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 2월 넷째 주에 수당 명세표예요. 이 개인 정보 때문에 가리긴 했는데요. 144만 원을 주급으로 받으신 거죠. 이렇게 144만 원을 주전략이 멤버십인데요. 멤버십은 뭐냐면 나와 똑같은, 내가 비즈슈머가 됐잖아요. 비즈슈머가 되니까 여기서 소비하는 게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회사에서 다이렉트로 회원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연결이 돼야 돼요. 나로부터 연결시켜야지 다이렉트로 회사하고 연결해서 회원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연결이 됐다면 이 연결된 모든 멤버십이 소비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처럼 뭐 영업을 하든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실적을 나의 실적으로 매주 합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휴대폰에 마이 오피스라는 데를 들어가서 내가 딱 눌러보면 이번 주 나의 실적 딱 하고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멤버십 퍼진 모든 이들의 실적이 내 휴대폰에 척 하고 나와요. 얼마라고요.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을 해요.
계산을 합니다. 제가 보상 플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산정을 해서 그것이 나에게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수당 명세표입니다. 그래서 주 수당을 144만 원을 받으신 거죠. 자, 이분은 2017년 3월에 스타트업을 하셔서 플랜 B, 자기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5월 셋째 주 수당이 163만 원. 이분은 2016년 3월에 스타트업을 하셨는데 플랜 A입니다. A라는 것은 전업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주전략 멤버십. 자, 이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영업이나 다양한 그런 소득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거나 소매 마진을 보는 것은 제외해요. 여기서는 이 통장에 딱 들어온 금액만 제가 수당 명세표로 이렇게 캡처를 한 겁니다. 7월 둘째 주에 주 수당이 338만 원. 이제 점점 멤버십이 점점 이렇게 커 있는 분의 소득이겠죠. 2016년 7월에 사업을 스타트업 하셔서 플랜 A로 해서 주수당 544만 원. 2015년 9월에 플랜 A로 사업을 시작하셔서 2012년 2월 셋째 주에 주수당이 1,073만 원. 2014년 4월 플랜 A로 시작하셔서 7월 셋째 주 2,371만 원. 이것이 지금 이 이상 지금 주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플랜을 회사에서 법적으로 인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휴플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이 됐길래 주수당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씩이 나에게 계산되어지는가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비주슈머 마케팅이 많은 이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전 쉽습니다. 비주슈머 마케팅 왜 만들었습니까? 돈 버는 소비자 만들려고 만들었습니다. 소비자가 이제 소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소비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것을 이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가지고 누구나 밖에서 쓰는 소비보다 이 안에서 쓰는 소비가 더 낫다면 제가 22년 전에 바라본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실현시킬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비주슈머 마케팅이고 그 안에서 돈을 주는 방식이 휴플랜이라고 하는 보상 플랜이에요. 자, 제가 휴플랜을 지금 간단하게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어바웃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것은 오늘 초대하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방송에 들어가셔서 휴플랜 강의를 한번 직접 들어보셔요. 그러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휴플랜은 기업 제휴 아이템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업 제휴 아이템들이 간단 휴대폰, 캡스, 상조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각각의 보상 플랜이 다 있어요. 휴대폰 하나 바꾸면 통신사 이동을 해서 바꾸면 30만 원, 40만 원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각각의 기업 제휴 아이템들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바로 수익을 얻는 그러한 소득이 남겨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보상 플랜이 하나인데 우리는 수십 개예요. 보상 플랜이. 왜요? 각 기업마다 제휴되어 있는 기업마다 보상 플랜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까? 메인 휴플랜 안에 그 안에 또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기업 제휴 아이템. 이것은 그래서 저희 휴앤컴퍼니의 보상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저희는 회원가입한 당일날 비즈니스하면 당일날 인컴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멤버십 수익입니다. 자, 이 비즈니스는 멤버십 비즈니스예요. 내가 소비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득이 돼서 나에게 소득이 돌아오는 비즈니스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소비자로서의 혜택일 뿐입니다.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려면 누군가를 멤버십으로 만드는 비즈니스예요. 어떻게 내가 쓰는 소비를 같이 쓰게 하든 소비자로 만들든 아니면 내가 이러한 소비자로 만드는 행위 자체가 비즈니스예요. 그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멤버십을 구축하든 그것이 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생긴 이렇게 해서 연결된 것을 전부 다 전산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나의 실적하고 탁 누르면 자, 저희는 두 개의 팀으로 운영을 해요. 왼쪽 팀, 오른쪽 팀, 이 두 개의 팀을 A, B 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일어난 실적,
왼쪽에서 일어난 실적이 합산이 내 휴대폰에 탁 하고 뜹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내 왼쪽에서 이렇게 형성된 소비자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 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실적이 합산이 된다는 뜻이겠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어난 모든 소비와 매출이 합산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딱 합산이 딱 되면 매주마다 예를 들어 이쪽이 100이고 이쪽이 50이라면, 더 계산하기 쉽게 이쪽이 200이고 이쪽이 100이라면 100만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모든 제품 하나하나 살 때마다 마일리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가 여기가 200만 마일리지고 여기가 100만 마일리지면 적은 쪽, 매주 적은 쪽에 10에서 15%가 나의 통장으로 들어와요. 이걸 보고 후원 수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내 수당을 계산을 해보려면 눌러보면 내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100이면 100만큼을 내가 받았죠. 100에 10에서 15%를 받았죠. 그러면 여기가 200이니까 100으로 하면 100이 남죠. 그럼 그것은 또 다음 주로 2월이 됩니다. 어떤 것 하나 내가 올린 매출을 날려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 소득을 던져줘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나의 왼쪽과 오른쪽의 실적, 마일리지에 따라서 매주간마다 나에게 소득을 받는, 그것을 바로 이 멤버십 수익 중에 후원수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원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걸 받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요 다음 수익이 가장 큰 수익이거든요. 저희 휴행컴퍼니에서 요 다음 수익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자, 다음은 관리 육성 수익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직접 나의 친구를 직접 나의 멤버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비즈슈머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도 열심히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나도 좌우의 매출을 합산해서 소실적의 후원 수당을 받죠. 나도. 그런데 이 친구도 자신의 좌측 우측의 소득을 합산해서 매주마다 후원 수당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전달한 이 친구도 후원 수당을 받을 거고, 이 친구도 좌우의 매주 합산을 해서 후원 수당을 받겠죠. 얼마를 받든지 그거는 모르죠. 본인의 매출이 각각 다르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각각 얼마의 후원 수당을 받으면 그 금액에, 자, 내가 직접 후원한 사람을 저의 일대라고 보고 그들이 받은 후원 보너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보너스의 수당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로부터 내가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일대가 이들이 이번 달에 이번 주에 후원 수당을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내가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100만 원의 40%는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을 회사로부터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아래에 있는 이 사람도 나의 1대가 만든 비즈슈머, 이 사람의 1대니까 저한테는 2대가 되겠죠. 이들이 받은 후원 수당이 얼마든지 거기에 20%에 해당,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한테 2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대, 이 사람이 전달한 3대가 받은 후원 수당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20%인 20만 원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내가 예를 들어 1대를 10명을 만들었다 하면, 자, 10명을 만들었다 하면 내 1, 2, 3대는 도대체 몇 명이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1대 직접 한 사람을 10명, 이건 무한대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10명을 만들었다면 그 10명이 각각의 매출을 해서 매주 받는 후원 수당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생 내 겁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누군가에게 이 비즈슈머를 전달했어요. 1명씩에만 전달하면 몇 명입니까? 100명이에요. 그러면 나의 2대는 100명이에요. 2대가 이 안에서
매출이나 이런 실적이 있어서 받는 후원 수당에 그 사람들이 받을 때마다 나한테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 100명도 비주주먼을 만드는데 10명씩을 만들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이 이 안에서 소득 어떤 실적으로 내가 받는 금액에 그들이 받을 때마다 20%는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권으로요. 자, 그것이 바로 관리 육성 수익이에요. 저희 휴앤컴퍼니 보상 휴플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득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주 수당이 이 후원 수당과 이 매칭 수당 이것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그런 고소득이 창출이 되는 거죠. 자, 본인의 성취 레벨, 내가 이런 실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레벨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서 명칭, 레벨의 명칭들이 있어요. 뭐 매니저부터 수석 매니저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 매니저 이상부터는 내 그룹 매출이나 나의 팀 매출에 상관없이 우리 휴앤컴퍼니가 매달 올리는 총 매출에 내가 들어가서 n분의 1을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은 보통 보면 회사에 지분이 있으면 회사의 총 매출에서 내가 배당을 받죠.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러한 직급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의 회사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회사가 올리는 총 매출에 나만의 n분의 1로 나에게 소득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인이 성취한 레벨에 대한 소득. 그리고 프로모션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정식적인 보상 플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저희로 따지면 CEO 2차가 50만 마일리지가 되면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소비한 것이 누적이 돼서 일정 자격이 되는 것을 저희가 CEO 2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0만 마일리지 되는 멤버를 추천했을 경우, 예를 들어 추천을 많이 했다. 한 달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10만 원의 프로모션 보너스가 들어오고 4명을 추천하면 30만 원의 어떤 프로모션 보너스가 운용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그 레벨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각각의 매출에 의해서 뭐 수석 매니저, 제너럴 수석 매니저, 로얄 매니저 이런 매니저의 등급을 결정을 하는데 그 매니저가 달성될 때마다 일시불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까지 총 다 하면 약 2억이 넘는 일시불 보너스를 내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모션 보너스 중에 직급 성취 프로모션이에요. 또 저희가 지금 여행 보너스와 그다음에 자동차 보너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한 직급의 달성을 될 때마다 점수를 받습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누적을 시켜서 그 점수를 가지고 해외여행이 1년에 2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프로모션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휴앤컴퍼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상 플랜이에요. 이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이 플랜을 분석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마케팅 중에서 정말 수익 효율, 여러분 수익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성을 수익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익 효율이 가장 뛰어난 플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앤컴퍼니에 처음부터 비즈니스로 접근 안 하셔도 소비자로 접근을 하셔서 정말 쓸 게 많네, 정말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여기 쓰는 게 낫네 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쌓여서 소득이 됩니다. 또 누군가가 그것이 전달이 돼서 그것이 퍼지면 소득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글로벌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만으로도 나의 주소를 보내서 외국에 있는 이들에게 내 주소를 보낸다면 그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나한테 회원가입이 돼서 물건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내가 내 손 안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회원을 뿌리고 그들이 우리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소비를 하면 그 매출들도 다 누굴 겁니까? 평생 나의 매출로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22년 전에
이와 같은 원리가 제대로 현실에서 타당성, 보편성과 타당성을 인정만 받는다면, 그리고 이 사업을 자신 있게 명분 있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이 사업을 보고 안 할 사람, 가슴이 안 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방향이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는 제가 어떤 걸 할 의욕이 없었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는 그 이름으로 똑같이 해봤자 대중들이 바라보는 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거였으니까요. 예. 그런데 저한테 영감을 준 게 비즈슈머 마케팅이었어요. 만약에 비즈슈머 마케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철저하게 우리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만의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처음부터 누구나 다 이 사업을 하면 고소득이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고소득 매주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매주마다 받을 만큼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비자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서 매출을 올리는 그만큼의 멤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멤버를 만든다고요? 그 멤버를 만들어서 소득을 얻는다고요? 이 시대에 그게 녹록하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기업이 수천, 수백억을 들여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membership 모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만의 멤버십을 모으려면 도대체 어때야 되겠냐고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획기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과연 누구한테 명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저는 그 명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 나에게 소득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한 주에 그 정도 한 번, 두 번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야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신규 멤버가 그 안에서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정보를 전달해서 그들을 멤버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의 정보를 전달해서 그 사람을 나의 멤버로 만드는 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제까지의 여러분 일반적인 비즈니스와 그것으로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꿈꾸고 이것을 평생 이 안에서 소비를 이뤄가게 만든다고요? 전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정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미칠 정도는 돼야만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럼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마케팅을 한번 만들어보자로 출발한 게 비즈슈머 마케팅. 여러분들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거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아서 아직까지 내가 진짜 막 자랑할 만큼은 안 돼요 라고 어떠한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인생을 바꿀 겁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 다르겠죠. 하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토대와 근본적인 색깔이, 누구나에게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출발했어요. 그 근본 위에 있습니다. 그래야 신규 멤버가 계속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멤버가 증가가 더 이상 안 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칫솔 치약 했다고 내일 아침에 안 씁니까? 재구매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멤버에서 평생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 매출 다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그리고 또 신상품, 여러분 신상품에 대한 혜택을 멤버십 많으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상품 하나가 딱딱 런칭이 되면서 이 멤버십 안에서 그것이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인컴을 느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휴앤컴퍼니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신상품은 계속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누구보다도 많이. 그런 비즈니스가 바로 저희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비즈슈머는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정 명분을 가져야 되겠다. 를 채워줄 수 있는 그 길, 누구나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누구나에게 비즈슈머를 전달하고 휴앤컴퍼니를 전달하는 것이 그분의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야 저는 이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말 수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비즈슈머 시즌 1의 토대 위에 이제 비즈슈머 2, 시즌 2를 오픈하려 합니다. 실리, 비즈슈머 시즌 2의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도드라진 부분을 꼽자면 저는 실리입니다. 실리. 제가 만약에 시즌 1에서부터 실리를 추구했다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 휴플랜을 다른 방법으로 저희 비주슈머를 가꿔야 됐을 겁니다. 명분부터 만들고 나서 실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명분을 만들고 그 환경을 저희는 1년 8개월 동안 정말 제 입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이제 이 토대 위에 이제 성을 쌓아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리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시즌2를 구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휴앤컴퍼니 지금 가족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소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굉장히 급부상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실리예요. 세 번째, 시대에 맞는 플랫폼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통합 플랫폼과 개인 플랫폼, 정말 내가 내 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알려보겠다. 해주십시오. 그 플랫폼 시대, 여러분 플랫폼과 비플랫폼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